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적정 주가, 그리고 수급, 재무제표하고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독소조항이니 많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일단은 좀 마무리되면서 미국 시장에 원전을 진출을 한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5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이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 가지 리포트도 북미 진출 시나리오, 그리고 원자력, 천연가스, 그리고 웨스팅업, 오늘 상당히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자,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해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든 하락하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실 지우가 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목적으로, 우리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듯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 한중 NCS도 마이너스 10%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를 플러스 56%로 만회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합산해서 누적해서 588%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 오셔가지고 보시고, 50%, 40% 올라가는 종목들, 적어도 20%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독소조항이 많이 말을 많았었는데, 우리 K원전이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와주면서 한전기술,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토픽이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종목이기도 한데, 타이밍이 조금은 안 맞았지만 이미 제가 추가했었던 그 가격 대비해서, 저는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손절 하락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당시 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원전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원전 개척 제어 시스템, 원전을 이제 계측을 해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분산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원전 관련 종목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8월 22일 상당 부분 저항 구간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 상단 부근에 매물대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살짝 한전기술이 먼저 움직이는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이 조금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잠깐 주가가 이전 저항 구간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상태죠. 여기서 조정 흐름들 받는다고 하면 이 60일선 살짝 맞닿고 이탈하는 모습들도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기회로 활용을 해서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게 이제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전력이랑 같이 합작사를 통해서 북미 원전 시장 진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이 단순한 주기기, 노형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원전, 이 건설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자, AP1000이라는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주기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설계, 조달, 건설 이런 것들을 합작회사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정부 협의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합작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형 노형도 건설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건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을 알면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 한전, 한수원 간의 협약 공개 여파로 원전주가 일제히 폭락했으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 협력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이 이루어졌다. 자,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기업이냐? 자, 미국에서는 총 93기의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는데, 그중에 57기가 웨스팅하우스 혹은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된 CE, 이 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이 가압경수로에 한정을 하면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무려 92% 정도에 달한다. 한국이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 WH60으로 건설되었고 한국 최초의 표준형 원자료 이것 또한 이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된 CE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확장하고 개량한 것이 8400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역사 또한 웨스팅하우스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자, 지금 미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이 가압공수로 원전 공급사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이 92%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노형들을 설계를 하는데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건설을 해서 제작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 관리를 하는 역량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기술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은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부 사례가 있는데 이 중국에도 AP1000 이 노형에 대한 설치가 6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기 중에 4기가 중국에 있는데 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설비 제작 일부와 건설에 대한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수행을 했다. 국가 간의 협의가 관련된 영향이 있었겠지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고 수행하고 관리하는 역량보다는 한국전력의 팀코리아가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2030년도까지 10기 이상의 대형 원전을 추진하겠다. 원전을 부활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 내에 동시다발적인 원전 발주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 혼자서만은 수 부족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 한국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원전 관련 역량 이런 것들은 PM, 설계 지원, 제작 건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원전의 공급망 전반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에 한전하고 한수원과의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웨스팅하우스의 AP 이 노형들을 제작을 하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와 주기기 제작으로 원전 파운드리에 위치해 있고 팀코리아에 함께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기업인 만큼 이 관련된 수주가 밀집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수주들이 나중에 언제 들어오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도 체코 원전이라든지 복합 화력 발전, 풍력 그리고 가스터빈 이런 쪽의 수주가 충분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아직까지 들어와주진 않고 있는 상태지만 곧 들어올 거라는 것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체코 원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 시장을 포기한다라고 했잖아요. 유럽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고 중동이라든가 아시아 이쪽으로 수주를 받겠다 이런 정책인데 여기에 이제 독자적으로 한전이랑 한수원, 팀코리아가 독자적으로 한국형 원자료 AP1400을 수출하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적인 기반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SMR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웨스팅하우스가 검증을 하겠다. 이 조항들이 앞으로 50년 동안 이 기술 로열티를 추진하고 이게 금액이 1조가량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독자적으로 수출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도둑은 아니잖아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한전이랑 한수원이랑 완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동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웨스팅하우스의 태클 없이 원활하게 수주를 받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의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는 것들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거지로 수출을 하려고 했었던 것들 수주도 실제로 받아버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인정을 해준 사실상 로열티를 줬다라는 거는 검증을 받고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줄 만큼 보증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는 주기기다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번번이 다른 국가들의 수주를 할 때 수주를 받을 때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수주를 받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물론 로열티를 주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워진다. 수주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용이해진다. 라는 것들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주가 들어와 줄 수 있다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으로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로열티는 한전이나 한수원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원자력에서 생태계를 조성을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얘기들이 정리가 된 시점이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한수원이랑 같이 웨스팅하우스랑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곧 있을 23일 이 한수원 사장이랑 웨스팅하우스 실무진들이 만나가지고 이 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일정 수준의 성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천연가스 이런 관련된 발전 기자재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은 LNG,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리고 수소, 혼소 터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25년도 수주가 약 1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매출액 6.5조, 영업이익 3,732억 원. 2029년도에는 신규 수주가 13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액을 11조 원 가량을 기대를 하고 영업이익은 1조. 지금 3천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나오는데 불과 몇 년 만에 1조까지 성장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과 채권단의 관리를 받았던 게 몇 년 전인데 이제는 영업이익이 1조 원 가량이 날 정도로, 매출액이 10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장기적인 수주들이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수주를 받는 것들이 부가적인 수주로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SMR 파운드리 한수원이랑 윙하우스의 합작사를 통한 조인트 벤처를 통한 수주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본다고 한다면 2030년도 이후에 장기적인 외형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리포트에 나오는 이 EPS를 보자면 2025년도에는 100원, 그리고 2027년도는 400원, 영업이익이 1조까지 나오지 않는 1조가 나오는 2029년도, 여기는 이제 더 성장을 했겠죠. 700원, 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30년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한다라고 보는 것들이니까, 여기 보면 2026년도, 2027년도 EPS가 1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눠주면 1주당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1주당 이익이 얼마냐, 한 주의 이익, 이런 것들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200원에서 400원,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버립니다. 2배 넘게 뛰어버려요. 2028년도, 2029년도 지금 3천억짜리가 영업이익 3천억이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1조까지 증가된다고 하면 이게 800원, 9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지금 2025년도 PER이 6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600배. 상당히 고평가에 위치해 있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외형이 성장이 된다고 하면 PER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런 고평가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지금 EPS가 2024년도 EPS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74원 수준이죠. 62,600원 수준에서 174원을 대비를 하면은 359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 62,700원 수준에서 800원까지 30년도 반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78배 수준. 만약에 2030년도에 조금 더 높은 이익이 나오면서 900원까지 증가된다고 한다면 69배 수준까지. 참고로 이 리포트에 관련된 이 수주 전망치, 중장기 가이던스, 이거랑 지금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연간 이익 추정치, 이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가이던스에 나오는 것들은 2017년도 수준의 주당 이익 1,098원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2,700원에서 1,000원을 대입을 하면 51배 수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2027년도 이후 2023년도까지 1,5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1배 수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가이던스는 실적, 전망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급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요인들인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이 1조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1,2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원전 수출 규제가 있었던 히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시장 관계상 여러분들 캡처를 하시든 잠깐 일시정지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도록 할 예정인데, 자, 여기는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자력 P1400, 그리고 APR1400,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이 두 가지를 받았을 때, 합작회사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건설했을 때, 그리고 APR1400을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했을 때, 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매출은 작지만 이익률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할 것 같은 경우에 로열티는 지불할 수 있지만 1차 계통의 핵심 설계,
그리고 핵심 기자재, 그리고 자율사동을 하층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2차 계통에 대해서 한국형 기업들이 국내 업체로부터 핵심 기자재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주 금액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내 원전 설계 기자재 건설업체 이런 것들도 미국 시장의 확대에 대한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대했던 역할보다 더 큰 역할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형 원전을 미국의 20기가와트, 중동 아시아 쪽에 20기가와트, 이 40기가와트 수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십조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설비 추가 공급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 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주가를 순매도하고 있는,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금융투자라든가 기관에서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최근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기관이나 금융투자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순매수를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돌파를 보여주기보다는 25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좀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 65,000원들을 단기적으로 뚫어줄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당장 이걸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주가 상승 요인들이 이 테마적인 기대감들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원전이라는 거는 사실 이 계산으로 두드려보는 이 수익성보다는 이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 이후 반등이 좀 확인됐고 지지 구간들은 체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기 이평선인 121선, 61선, 61선을 살짝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합작회사가 설립이 됐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이 또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121선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내가 여기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여기 하단 구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을 축소를 한 것만큼 다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이 높게 위치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가시는 전략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듯이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원 손실 중인 종목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만원을 손실을 봤다.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러다가 20만원 수익 나면은 이거를 같이 팔아서 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손실을 상쇄시키고 이거를 또 같이 팔아서 플러스 1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지켜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급적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자립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비중을 욕심내셔가지고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보세요.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났어요. 비중을 다음 종목들의 비중을 이렇게 키웠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도 마이너스 30만 원이 납니다. 마이너스 10% 했을 때 다음 종목에 100만 원, 50만 원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해버리면은 수익이 높게 나는 종목. 항상 우리가 작게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익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일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참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서 소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놔둬놨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확대를 하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피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는데 피해를 보시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수익 종목들이 나갑니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중기 스윙 종목들 주로 안내를 드리고, 우리 단기 스윙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셔야 돼요.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공부방의 지난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걱정되시는 종목들, 골치 아픈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단기 스윙 종목들, 스터디 종목들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리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종목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